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 초대 손님 제 옆에 우리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모셨습니다. 왜 모셨느냐? 어제 그 월성운전 234호기 계속운전 그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우리 경주 시민들이 경주시장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한수원 뭐 쪽 정부 관계자들 향해서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일단 어제는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그 기자회견에 취재를 못 갔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해서 그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한번 하자. 어제 했으면 좋았는데 어제 이제 일정이 서로 어려워서 오늘 현재 시각이 4시 22분인데요. 녹화로 이상홍 사무국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예. 기자회견 많이 추웠죠? 어제 추웠는데 오전에 추웠는데 또 기자회견 할 때는 햇살이 비추어서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윤석열의 잘못된 핵폭주 정책 폐기, 월성 234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먼저 좀 간단하게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월성운전 234호기가 지금 2026년, 27년, 29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 수명 30년이 만료가 됩니다. 뭐 계속 운전이라고 말을 세련되게 하지만 결국 이제 설계 수명이 완료된 것을 수명을 연장하자 10년 이거거든요. 그 절차 중에 하나로 이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주민들 그리고 온전 주변 7개 지자체 주민들 근처에 볼 수 있게끔 그 주민 공람을 합니다. 이 주민 공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보고 또 그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절차일 텐데, 그 공람 기간이 12월 30일 오늘부터 6일 뒤에 일주일 뒤에부터 2월 28일까지 61일 동안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수원에서 경주시에 12월 16일 날 제출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주시에서 요걸 뭐 이렇게 이제 공람할 수 있는 준비들을 거쳐서 30일부터 한다는 건데, 어제 이제 우리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 그 안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력 단체는 우리 경주 환경운동연합일 텐데, 윤석열의 잘못된 핵폭주 정책 폐기해라, 수명 연장 절차 중단하라, 이런 요구거든요. 일단 그 요구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왜 요구하시는가? 일단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비단 핵 정책뿐만 아니라 의료 정책이 경미하게 나타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정원한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2,000공.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고속도로가 휘는 일도 생기고, 양평. 예, 그래서 이제 이 핵폭주 정책도 특별한 근거 없이 그냥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핵 중심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좀 감소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넓히는 것을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 합의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치로 아마 지난 정부에서 노원전 수면 연장은 더 이상 하지 말자. 있는 거 쓰고 지금 건설 중인 거 건설해서 잘 쓰고 더 이상은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사회적 합의였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적극적으로 수면 연장하는 정책으로 회귀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수면 연장이 아니라 원래 과거 제도를 보면은 수명 마감 2년 전에 수면 연장 심사를 개시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5년 전부터 수면 연장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월성 4호기 같은 것은 2029년 수명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과거 정부 같으면은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지금이 심사 시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앞당겨서 지금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10개의 핵발전소를 수면 연장하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도 숫자지만 이것을 심사하는 거라면 책임은 갖추어져 있는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10개의 핵발전소를 단기간 내에 심사할 수 있는가?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죠.
경주만 보더라도 월성 2, 3, 4, 5기를 한 번에 지금 수명 연장 심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경주뿐만이 아니라 영광에 뭐 1, 2, 5기, 그다음에 부산에 가면은 고리 2, 3, 4, 5기를 지금 한참에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핵폭주 정책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이런 어떤 잘못된 정책들도 재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대선이 다시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뭐 야당이 재집권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정치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더라면은 한수원에서 무리하게 수면 연장 드라이브를 걸지 말고 한 템포 쉬고 가자. 지금은 핵과 관련된 핵발전 정책과 관련된 무리한 정책들은 좀 멈춰야 한다. 네. 좀 쉬었다 가자라는 어떤 내용을 하나 담고 있고요. 저희들 네. 기자회견이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무리하게 지금 대통령이 거리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수면 연장 주민 공람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방사상향평가서 공람에 들어가겠다라고 그 초안을 경주시에 제출을 했는데 예. 저희들이 법을 살펴보니까 경주시장이 적극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더라고요. 뭐 저희들 편의상 거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이제 행정 행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성 환경영향소 초안이 여러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내용을 보완해 주세요 하고 보완 요청을 한수원에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공람 절차는 일단 스톱이 되고 한수원은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경주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서류들을 전문가들하고 한번 살펴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주시에서는 서류를 제대로 안 살펴봤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서류를 좀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예. 어제 시장님께 전달을 한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경주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한수원에 보완 요청을 하세요. 하지 않으시면은 이것은 시장님의 직무유기다. 주어진 권한을 왜 행사하지 않느냐. 경주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방금 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예.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에 그죠? 예. 이 원자력 이용 시설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 뭐 등등에 관한 규정, 예, 평가서 등의 보완이 따르면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 사업자는 적절히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게 이제 그 앞에 의견 수렴 대상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이 뭐 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제 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네, 그죠? 저희들은 궁금해요. 지금 이제 그 12월 16일 날 이 서류가 제출이 됐는데 준환경 시장님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거 지금 법에 되어 있잖아요. 예. 지자체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보완 요청해라. 과연 준하경 시장님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검토하셨겠죠. 우리가 뭐 기자님은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좋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이 중체대한 일을 안 보게 했겠나.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일단은 봤으면 공감대가 훨씬 더 빨리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지금 원자력 정책과장은 올 연말에 지금 내일 모레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주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제 초등학교 친구였거든요. 뭐 보고를 아마 했지 싶은데 보고는 했겠죠. 근데 내용을 받겠는가? 내용을 시장께서 얼만큼 축약본이라도 뭐 보셨으리라고 일단은 믿고.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시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공람 그거는 이제 12월 30일 기준에 공람 날부터는 그 우리선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고 적혀 있길래 오늘 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우리선전 홈페이지에서만 막 봤어요. 근데 지금도 주민 공람은 12월 30일부터 이제 뭐 경주시의 경주 시민들의 경우에는 뭐 간포, 외동, 문무, 대왕, 양남, 내남, 천북, 월성, 불국동, 보덕동 요 9개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직접 이제 실물로 가서 이렇게
아니다 뭐 의견서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시원자력 정책과라든가 요 지역에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예. 프린터물로 되어 있는 책자 형태는 아마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 동천동 사무소에서는 그 서류를 보지 못합니다. 동천동은 빠져 있네요. 예, 성건동도 빠져 있고 황성도 빠져 있습니다. 용강도 빠져 있고. 왜 그럴까요? 그 서류가 간 곳이 음.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이 예, 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부터 계속 경주시에 요구했잖아요. 법적으로 반경 30km까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포함이 되는데 왜 경주시는 우리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황성동, 용강동, 성건동, 동천동을 제외시켰느냐. 다 반경 30km 아니거든요, 여기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문까지만 설치를 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 지역을 뺀 게 뭐라고 시에서는 설명을 합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주민들은 유사시에 피난을 해야 되잖아요. 예.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피를 하면은 이 대피한 주민들을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황성동이나 용강동이나 이 시내권 지역에 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이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도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예,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랬을 때 경주 시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대피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여쭤볼 때는 몰라도 이게 는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 평가서 초안, 그다음에 예. 뭐 영광 1, 2호기 방사선 환경 평가서 초안이 이미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람 절차가 끝났는데 예, 예. 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동사무소 가서 봤는데 뭔 말이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알 수 없는 용어들, 알 수 없는 수치들, 숫자들만 빽빽하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뭐 아는 체 하는데 우리가 가서 물어보고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본인들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게끔. 예. 예전에 그래- 뭐 병원의 의사들 처방전하고 그럼 우리 환자들은 도대체 이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래도 그렇겠지. 상당히 그건 생소하고 아닌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들이 빠져 있다. 음.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이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방사능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 방사능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그런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들이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원전은 일상적으로도 방사능이 나오지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고시잖아요. 사고시고 그 사고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고는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예. 이따가요. 일단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아까 예. 그 문제 하나 하고 예, 예. 그 문제는 한수원에서 좀 친절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 그러려고 하면 이제 보완 요청을 해야 되네. 지금 현재 그 월성원전 그 방사선 환경평가서 초안에 보면은 제일 뒤쪽에 용어 해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들의 해설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 해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영광 지역하고 부산 지역이 이미 공람 절차를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월성원전은 거기보다는 약간 더 친절한 거는 같은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용어 거예요. 사례집을 좀 많이 만들어가 글씨 좀 크게 해서 거기 옆에다가 더 많이 좀 갖다 놓는 용어 것도 사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뭐 용어만 그러죠. 안다고 해서 알 또 수 있는 이해할 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예. 뭐 그런 거 하나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전문가들의 그 좀 시민사회 전문가들 예. 이 평가 초안들을 두고 이제 좀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다. 아까 예, 그 예. 얘기 이제 예. 아까 이야기 말씀 나온 것 중에 제가 끊었는데 그 전문가들이 파악한 이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들 몇 가지 좀 하나씩.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문서다라는 것도 전문가들의 소견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부산과 영광에서 우리가 겪었던 바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 사고를 평가하는 겁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 물질이 얼만큼 월성 원전에서 배출이 되고 이것이 어느까지 영향을 미치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만큼 피폭을 당하는가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라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어떤 피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을 줄이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이번 평가서에 빠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는 과거부터 해왔어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도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는 지침이 몇 차례 변경이 되는데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 뭐냐면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중대 사고를 평가하라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변화된 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사고를 실질적으로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질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목차에 중대사고 평가라는 목차가 있어요. 있고 중대사고에 대해 갖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중대사고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예. 후쿠시마와 같은 7등급 사고도 있고 그 밑에 5등급 사고도 있고 뭐 4등급 사고도 있는데 그 제목은 중대사고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런 이유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7등급 예. 그런 사고들은 를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를 했다. 예, 그걸 이제 우리 쪽 전문가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배제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중에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예.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 중대사고 평가는 사고관리 계획서를 준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누가 그렇게 했냐면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렵네. 미안합니다.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 아래에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아래에 우리가 보통 킨스라고 부르는 예.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있는데 기술원. 예, 기술원이라고 있는데 이 킨스에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지침이라는 걸 만듭니다. 킨스에서 예. 그런 지침을 만드는데 그 지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중대 사고 평가는 사고 관리 계획서를 준용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수원에서는 그 지침에 따랐다라는 그 지침에 거죠. 따랐다고 이제 이야기를 예, 하겠네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고관리 계획서가 지금 원안위에 제출돼 있는데 문제는 이 사고관리 계획서가 원안위 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통과하지 못한 서류를 준용을 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근데 그 서류에서 일단 적합성을 다 받아야 공람이 나오는 게 아닌 모양이죠. 덜 받은 게 있어. 저희들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핵발전소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지역이 지금 많은 그 시민사회 단체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제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사고 관리 계획서가 아직 심사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지금 한수원은 중대사고 이게 평가를 별개가 하고 있는 아닐까 거고 아닙니까? 별개가 아닌 건데. 별개가 아니고 환경영향 평가 예. 초안서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왜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4월달에 이제 이런 서류들을 가장 첫 단계로 이제 한수원에서 넣었을 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예. 이런 것들의 서류 적합성을 한 다음이라고 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서류 적합성 검토가 다 안 끝난 상태여서 이렇게 문제는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걸 용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미 공람 절차가 끝난 영광이나 부산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와 관련된 질의서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별 문제 없다는 지금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 소재를 물을 계획으로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원안위의 심사 통과 아직 하지 않은 서류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류예요. 지금 현재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예, 거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내용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고관리 계획서는 일종의 그 안전관리 매뉴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백화점이 있다고 뭐 호텔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 보면 소방 매뉴얼이 있겠죠.
이래갖고 어디에 불이 났으면은 이렇게 해서 초기 진압한다. 그래서 뭐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게끔 한다. 예, 예. 뭐 그런 게 쫙 있을 거잖아요. 뭐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대형 화재가 나잖아요. 사람이 죽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사고 관리 계획서에 따르면은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월성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비책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고 관리 계획에 따라서. 사고가 안 나는데 무슨 대비책.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고 관리 계획서에 따르면은 중대 사고가 안 나요. 안 그래서 나는데 실질적으로 중대 사고 평가가 안 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하시는 겁니다. 것이고 이게 지금 예. 3번에 적어놓은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네. 사고 관리 계획서를 방사사 환경영향 평가에 준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사고 관리 계획서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중대 사고는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사사 환경영향 평가가 중요한 거죠. 사실상 사고 관리 계획서대로 하면은 방사사 환경영향 평가서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사고 관리 계획서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예. 그리고 최신 기술이 미적용됐다 뭐 이런 부분도 눈에 띕니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중대 사고 평가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핵발전을 외국에서 다 수입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안전 규제나 이런 것도 다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의 안전 규제들을 우리가 준용해서 쓰게 되는데, 방사사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규제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 규제 지침의 이름에 이제 유렉 1555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예. 문서인데 이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예. 최신 기준이 예, 최신 기준이 이제 뉴렉 1555라고 부르는 문서인데 그 뉴렉 1555에 근거해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 쪽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저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 맥스트를 추가로 지어야 하는데 건설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와 관련된 대책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방사사 환경영향 평가서에. 그래 되면은 경주의 사용 해결률도 늘어나고 그것도 바깥에서 보관해야 되고 보관 시설도 늘어나고. 지금 이제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부의 지금 사용 후 해결료 그 뭐 중간 처분장 뭐 예. 연구 처분장의 건설 계획에 보면 그 안에 적어도 이제 중간 처분장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손해 보관을 일단 원칙으로 해버렸잖아요, 그죠? 아직 법안이 마련된 건 아닌데. 마련된 건 아닌데 로드맵 속에 로드맵 속에 그래 돼 있죠. 로드맵 속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돌아가는 원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보이기 때문에 뭐 손해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감내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100번 양보하면은 경주 같은 경우는 정축을 했잖아요. 뭐 새로 하나 더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 설계 수명을 연장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한 기가 아니고 세 기나 무려 하게 되면 그 안에 어차피 반출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전에 10년 내에 이 기간에 만들어지기는 그 로드맵 속에도 어려운 거니까. 이미 수조가 다 찼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갈등을 그렇죠. 겪으면서 추가로 지었는데 또 추가로 더 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그런 문제에 대해 아무리 얘기가 없잖아요. 이 안에 없습니까? 초안에? 없어요. 초안에. 나중에 가서 짓겠다 하겠죠. 뭐 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내놔야죠. 어떻게 할 건지. 보상금 얼마 준다 그러고. 그에 따른 방사선 평가도 해야 되고 영향 평가도 이제 그런 게 전혀 누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중대사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기도 한데 만일에 큰 사고가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인명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인근 주민들을 주민보호대책. 주민보호대책이 없어요. 초안에. 이거는 경주뿐만이 아니라 과거 영광에서도 그랬고 고리에서도 초안에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니까 초안에 없으면 다른 데 가서는 있어요. 한수원의 답변은 초안에는 없고 본안에는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초안을 지금 제출했잖아요. 우리가 주민 공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청회 하고 주민들이 여러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최종 본안을 만들어요. 그걸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민보호대책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현행 법으로는 초안만 열람이 가능해요. 최종적으로 한수원이 어떤 주민보호대책을 만들어서 그 본안은 정부에 제출하는지 우리는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는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 보면 주민보호대책은 아예 주민들이 처음부터 볼 수 있는 계기 자체가 없네요, 그죠? 이 초안에서 빠져버리면. 예.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제도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경주시가 시장님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뭐 한수원이 잘 하리라는 거 우리는 믿고 있고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이 원전이라는 게 만에 하나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관련된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요구를 해야죠. 제도가 잘못됐으면 중앙정부의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그런 거 의논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맨날 뭐 세금만 해달라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뭐 언론에는 잘 안 나오던데 저희들은 다수호기 사고 평가 안 하는 것도 참 문제라고 봅니다. 다수호기 사고 평가. 왜냐하면 후쿠시마가 1호기 폭발하고 나서 2, 3, 4호기가 연이어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경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원전 자체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일본처럼 지진이나 어떤 외생 변수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동시다발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후위기 때문에 예. 뭐 자연재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평가 지침에 다수호기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한수원이 제출한 초안에는 다수호기 평가라고 항목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내용을 또 보니까 정상 운영 중에 방사선 평가를 했어요. 이 2, 3, 4호기가 지금 정상 가동하고 있잖아요. 예. 정상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2, 3, 4호기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갖고 환경영향 평가를 했어요. 그것이 다수호기 평가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다수호기 평가를 하라고 지침이 변경된 것은 후쿠시마처럼 여러 개 원전이 동시에 경주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이 얼만큼 나오고 주민한테 어떻게 피해를 입히는지를 평가하라는 게 다수호기 평가의 취지인데 사고 상황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중대 사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만들자. 뭐 이런 차원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정상 가동 시에 나오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다수호기 평가라고 볼 수가 없죠. 예.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 나중에 공개가 되면 뭐 의견을 못 내는 우리 경주 시민들도 이건 좀 꼭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쪽에 좀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믿을만하면 본인들이 믿을만하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요 지금 미흡하다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30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뭐 주제별로 하나씩 기회가 되면 깊이 있게 그럽시다. 제가 또 질문자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서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이 기자님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 이쪽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게 한 61일 동안 공람을 하니까 이 안에서 또 다른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언제든지 오늘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래 방송을 뭐 시장님은 안 보시더라도 관련 공무원은 보겠죠. 자기들 문제니까. 우리 시장 많이 보십니다. 시장님 좀 부탁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고 비서실에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지적한 내용들. 그 서류를 담당 공무원들이 빨리 분석을 해서 보완 의견을 내시면 가장 좋고 내셔야 하고 안 내면은 저희들은 이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뭐 못 내게 되시면은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는 60일간 공람 기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1일 동안. 그 공람 기간에 진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부산이나 영광의 사례들을 보면은 시청에서 그 자리를 마련해서 공람 기간에 자리를 마련을 해서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들 모시고 한수원이 나와서 이 방사선 환경평가 초안에 대해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깊이 있는 질의응답을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했어요. 그 와서 시민들이 그걸 보고 이 어려운 문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한수원은 늘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걸 뭐 해서 이걸 인원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어떤 법적 조건이 갖춰지면 나중에 이제 공천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 늦고 이 공람 기간이 61일이라는 두 달이면 꽤 기거든요. 그 안에 저는 시에서 설명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 그렇죠. 설명회들을 많이 해서 음. 좀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숙지하도록 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나중에 법적 공청회가 진행됐을 때 좀 깊이 있는 질문들을 시민들이 할 수 있고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고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한수원은 좀 방사능영향평가서 잘못된 내용들을 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원전 안전 사항들을 새롭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좀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공람 예.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의지의 문제인데 솔직히 이런 것은 법적으로 만든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경씨가 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뭐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왜냐하면 전문가 패널들 모시려고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도 생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그걸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하면 제일 좋지만 넉넉해서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실 또 전문적인 예, 분야이기도 예. 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예. 하니까 시에서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게 이제 그 주민자치의 본령인데 사실은 예. 이런 거 이게 환경단체들이 이래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시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삶하고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뭐 그래 나서시기가 또 경주의 특수성 때문에 부담되신다라면은 또 뭐 국힘 또 시장님이고 하니까 공기관 대행 사업 하는 게 예. 있습니다. 우리 왜 예를 들면 경주시가 발굴해야 되는데 뭐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한다든가 예를 들면 경주시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한다든가 뭐 이런 그렇게 거 할 많이 수도 있거든요. 있고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는 할 원전 수도 특위도 있고. 있습니다. 원전 예. 특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4월달에 이 관련 서류들을 2, 3, 4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관련 서류들을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 저는 예. 8월달이었거든요. 왜 8월달에 알았나 하면 8월달에 하반기 지금 9대 시의회가 원구성이 되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원전특위위원회도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거기에 워낙은 이제 이 2, 3, 4호기 수명 연장 계획에 대해서 한수원 관계자, 우르성 본부 관계자가 와서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시원 원전특위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방송국하고 저랑 둘이서 두 개 언론기관에서 취재를 가니까 특히 이제 방송국 쪽에 뭐 사전 인터뷰가 안 됐다. 의회 보고하는데 무슨 놈의 사전 인터뷰를 왜 하며 하여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 간담회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시의회에서도 우리 원전특위위원들은 9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되니까 나중에 전체 21명 있는 데서 뭐 보고를 듣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유야무야 그 뒤에 이제 의회에서 공식으로 설명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늘상 이제 우리가 경주 사람들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고 많이 답답해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쉬쉬하고 몇 사람만 알아도 된다는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은 다 알게 되고 그러면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오해나 또는 뭐 지나친 게 있으면 그걸 불식시키기 위한 것은 사업자의 노력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뭐 주민 수용성 제고가 뭡니까? 그 수용성 제고라는 것이 그럼 자기들이 이해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의 뜻을. 그러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기회를 갖고 또 그걸 누군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안 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그 양남에 넘어가서 그 나으리의 이주대책위 주민들하고 아침마다 걷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마을 이야기들을 뭐 기동량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는 지금 창성 쪽에 뭐 해수막도 많이 붙어 있죠, 벌써. 예,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뭐 이장단 협의회인가 이렇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수원이 왔대요. 이제 수면장 담당하는 부서가 소통하고. 예. 와서는 이렇게 PPT 하나 띄워놓고 막 설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몇몇 이제 몇몇 이장님들이 지금 여기서 이걸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뭐 니는 직결하면서 쭉 하더래요. 하고는 가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구나. 다는 알겠죠. 뭐 하여튼 예. 저는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예, 예. 본격적인 공람에 들어가거나 하면 저희들도 공개를 할게요. 해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또 그게 한 4,500페이지 되거든요. 방사능평가서 초안이. 그게 사실 이게 예. 보기도 어려워요. 예, 예, 깨놓고. 예.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다는 것도 사실 거짓말이고 그 예, 예. 출력해서 보면 또 모를까. 그게 공람서를 여러 권 두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은면동 사무소에 예. 거의 뭐 한두 권 정도일 텐데. 어쨌든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 가면 열람 복사는 됩니까? 열람은 할 수 있고 열람만 가능하지 복사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촬영도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 문제죠. 왜 그런 서류가 그 복사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술 유출. 예, 일단 예. 2, 3, 4, 5기 지금 40분 했거든요. 요거 40분 음. 아무리 속도를 빨리 돌려보게 해도 보시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자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아니 그 편집하실 때 한 10분으로 아니, 추가하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좀 편집 안 할 거고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2, 3, 4, 5기 그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일단 여기서 좀 맺고 그리고 지금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그래서 내란 심지어 외환의 그 혐의까지 받고 있는 혐의도 어쩌면까지 번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이른바 북풍을 조작해서 뭐 그 밑에 단위에서 메모에 뭐 그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내란에 대해서 외환죄까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혐의자가 그 탄핵이 인용이 돼서 그야말로 이제 지금은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예, 예. 그래 되면 이 정책도 굉장히 또 변화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사실은 운전 정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신규 운전 짓지 않는다. 노후 수명 운전은 연장하지 않는다가 이 두 개 원칙이 깨져버렸는데 또 정부에 따라서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물론 이제 새로 지기 시작했는 거 왜들 제가 여담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삼척에 가면은 화력발전소를 새로 하나 착수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발전소를 지어도 송전선이 없으면은 전기를 서울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그 송전선을 삼척에서 서울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신가평 송전선로인데 그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서 뭐 중간에 막 변전소도 막 있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렇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산업부하고 정부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근거 자료를 내놓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AI 막 이야기하고 반도체 뭐 강국 이야기하면서 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새롭게 더 짓고 막 이야기하잖아 용인에 예, 예. 하면서 무슨 전력은 몰라. 예 그쪽에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필요한 이유들을 근거들을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막 근거를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용인에 있는 그 반도체 새롭게 들었을 단지 삼성 이쪽에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전기 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지금 뭐 알리백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새롭게 그거잖아요. 용인에 추진되는 반도체 산다고 이쪽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우리는 재생 에너지를 갖고 여기에 전기를 충당하겠다라고 자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석 연료나 이런 거는 이제 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그 발전소를 새로 짓고 송전소를 깔면서 그 근거를 야 용인의 반도체 단지에 우리 먹거리인데 반도체 거기에 전기 공급하기 위해서 깔아야 돼. 알리백을 라는 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리백을 몰라서 중국산 저렴한 풍력이 전국의 산하를 훼손하고 이것도 비상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와 기가 막힌 사람이니까 이 양반은 정신 상태가 광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 나라에서 그 지금 뭐 그 저는 불안합니다. 사실 아직도 제가 불안합니다. 그 뭐 쇼핑몰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아무 쇼핑몰에 들어가십시오. 쇼핑몰 많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요즘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그런 데서 다 쇼핑이 가능하거든요. 다들 보면은 한국산 하나 그 태양광 패널 쓴다라고 나오지 중국산 패널 쓴다라는 사업자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 상태로 우리 그 군인들을 동원을 하고 예. 경고의 의미로 무슨 놈의 경고의 의미인데 사람 사살까지 들어가고 그것도 점쟁이가.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실현을 하자라는 우리가 14일 날 그날 엄청났습니다. 봉황대 1차 촛불이 있었고. 14일 날 있었고 이제 28일 날 2주 만에 2차 촛불을 합니다. 2차 촛불 하죠. 몇 시부터 이사한지 안내 좀. 지난번에는 봉황대에서 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4시 반에 신라대종에서 합니다. 그 봉황대 가기 전에 보면은 큰 종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신라대종인데 28일 며칠이고 28일 맞을 겁니다. 12월 28일 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반 신라대종 그 광장에서 예. 2차 경주시민 촛불을 하는데요. 시민들이 진짜 많이 나와 주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1차 촛불할 때 탄핵을 시켰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전국 돌아가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되는 예. 날이었습니다. 진짜 많이들 기뻐하시고 우시는 분도 계셨고 경주 포커스 영상에 있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시민들이 즐거워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2주가 지나가는데 답답합니다. 예, 지금 순찰 답답하고 특검도 안 되고. 뭐 물론 책임자들이 많이 구속되기는 했는데 이거 예, 구속되긴 했는데 시간 여전히 끌기. 이제 뭐 윤석열이가 구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권한 대행이 보면은 지금 뭐 특검법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상설 특검은 거부권도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것도 인사청문회 지금- 끝났으니 그것도 심사숙고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시간을 끌고 있고 그렇죠. 이게 시간 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시민들이 여론의 힘으로 예, 국민들 여론의 힘으로 빨리 그 탄핵의 시간을 앞당겨야 된다. 그래서 뭐 제 주변에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가겠다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뭐 서울 가실 분들은 가시지만 서울도 가고 여전히 경주 촛불에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목소리 외치고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라는- 덜불처럼 일어나는 것도 예, 예. 중요합니다. 28일 날 4시 반에 신라대종 깨밀레종 본떠서 성덕대왕신종 본떠서 최양식 시장 때 그 완전히 진짜 만들어봤자 그거 하루에 종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우리 거기서라도 어쨌든 또 그리면 되잖아요. 탄핵의 종을 치면 되죠. 탄핵의 탄핵의 종. 종을 칩시다. 그 내가 기억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이 양반 그 신혼부부가 거기 와서 정치면 뭐 남아서 그한테 뭐 아기가 점지가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수험생이 시험 치면 아니 이제 그런 그분이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돈도 되고 된다 뭐 이런 흐무맹랑한 오늘 저들 최아무개 기자님께서 불러주신 김에 뭐 이 아,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좀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예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14일 날 경주 1차 촛불 했을 때 참 많이 오셨잖아요. 예. 그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무대였습니다. 맞아요. 예, 기성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해도 손색 없을 만한 스피커 짱짱 예, 무대 예. 크고 뭐, 그만큼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시민분들께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저희들 모금함을 돌렸는데 그때 들어온 모금이 저희들 이제 통장에 계좌 이체해 주신 분까지 다 포함해서 현장에서 성금 모금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계좌 이체해 주신 분들 포함해서 그날 모금이 383만 5,610원이 이렇게 모금이 되었습니다. 예. 뭐 그 덕분에 이제 저희들이 2차 촛불도 크게 재정 압박을 느끼지 않고 또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힘으로 1차 촛불이 성사가 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2차에도 많이 와주시고요. 그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으면서 보니까 그 주변에 커피숍이라든가 카페 이런 예. 데서 우리 경주도 선결제 하신 분들 좀 예, 있잖아요. 예. 그거 좀 내용 좀 소개해. 그 봉황대 바로 옆에 이제 커피 플레이스라는 곳에 커피 50잔이 선결제 되어 있었고요. 이 선결제는 경주에서 그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없는 운동을 하시는 그 수풀이라고 하는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50잔을 선결제를 했고요. 또한 그 루아 커피의 20잔이 선결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선결제 하신 그 단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메모를 안 해와서 죄송합니다.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이제 이름 모를 시민이 하셨는데 그 케이크 한입 시그니처 카페가 있습니다. 그것도 봉황대 옆에 2층에 있는 카페인데 케이크 한입 시그니처 카페에 커피 100잔과 어묵탕 50개가 이렇게 선결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추위를 오고 있고 저도 이렇게 행사 끝날 즈음에 요 시그니처 카페에 가보니까
손님이 가득 있던데 전부 다 그 윤석열 퇴진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구나 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제 예. 현장에서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저도 그때 카메라 2대로 뭐 그날 이제 우리 경주 포커스 중계가 막 그 과부하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끊기기도 하고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방송 마치고 이거 어디 가서 커피라도 한잔 먹고 싶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성결제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먹고 싶은데 가니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귀로 들었는 걸 어떻게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드는 생각인데 예. 그 혹시 이번 토요일 날은 그게 그런 게 있으시면 예. 적어도 장소하고를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 좀 앞쪽에 보드에 좀 예, 써붙여 놓으면 예. 그 메뉴 그렇죠. 보고 예. 보고 참석하신 분들이 귀가하기 전에 예. 그 성결제 100잔 했는데 10잔밖에 안 먹고 뭐 아쉽잖아요. 그 커피가 지금 그걸 예. 덜 마셨다고 뭐 킵돼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 이번에는 그 준비하실 때뭐 보도 하나에라도 이렇게 실편 내역도 좀 적어 놓는 것도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가 아닐까. 그 제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이 얼핏 들고 실무 맡으신 분들에게 이 전달하겠습니다. 방송 보고 꼭 좀 해주시기. 예. 네가 더 시간은 예. 우리 편이고 정의는 항상 예. 다수의 편입니다. 정의로운 시민들의 편이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광장에서 예. 28일 날 오후 4시 반에 미리 오셔도 됩니다. 미리 와서 띵까띵까 하시다가 4시 반대 본판에 더 즐겁게 합류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지금 딱 1시간 아까 그 기자님께서 뭐 관광객도 오겠지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도 후원관 계좌에 관광객해서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예 모금했을 중요합니다. 때. 그 예. 대한민국이 어디 윤석열 때문에 피해 보는 게 어디 경주 시민 다르고 광주 시민 다르고 서울 시민 다르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아들을 어디 뭐 어디 광주 시민만 보내고 뭐 어디 경북도민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참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석기 의원이 지금 똥볼을 많이 차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이 이 내란이 안정이 극복을 하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위헌정당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뭐 그런 그랬을 좀 때 어떻게 차후의 할 거냐?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뭐 우리 지역 의원이 참 우리 지역 먹칠을 많이 하는데 시민들이라도 깨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보고 경주가 살아있네. 경주가 충분히 여행 올만한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신라대종 앞에서 토요일 날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경주는 살아 있습니다. 예예. 다가 아닙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뭐 별 재미는 없었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앞에 2, 3, 4, 5기 관련해서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알아야 될 내용이 28일 날 2차 경시민 촛불 집회가 있다. 워낙 촛불 문화제입니다. 촛불 문화제에 오셔서 또 우리 경주 시민들의 우리 또 2030 세대들의 그 분노에 찬 목소리들을 그러나 아주 쾌활한 또 밝고 즐거운 목소리들을 또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